캐삼 구독 눌러 주세요. 캐삼 안녕하소, 캐삼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소안심 비프 텐더로인을 사왔어요. 3.2kg에 108달러 하고요. 이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보편적으로 저를 포함한 셰프님들이 사용하는 안심 해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절대 후회 없을 겁니다. 우선 소안심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소가 있고요. 소안심은 여기 붙어 있어요. 우리가 티본 또는 포트하우스 스테이크가 나오는 숄로인과 설로인 부위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부위는 전체 소에서 약 8% 정도만 나오고 지방도 거의 없고 아주 부드러운 육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실제 소안심이 있고요. 안심 부위들의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저는 가장 보편적인 명칭들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해체하면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여기 이 부위가 긴 체인처럼 분리가 되는데 여길 체인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 부위는 head 또는 heel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부위는 정확하게는 근육 조직인데 텐더로인과 붙어 있어서 부드러운 정도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connective tissue, 결합 조직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약간 질긴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텐더로인이고요. 여기 끝을 꼬리, tail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제 스테이크 굽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시청 가능하니 천천히 둘러보소. 캐삼 보통 소안심은 이렇게 진공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하게 되면 산소를 차단시켜 고기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요즘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을 wet aging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진공팩 안에서 소의 육즙과 엔자임, 효소들이 육질의 맛을 높이고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좋은 것은 맞는데 혹시나 어느 레스토랑에서 이건 저희가 wet aging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이야기한다면 솔직히 따로 한 거는 없고 그냥 냉장 보관된 고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삼도 일하면서 wet aging도 해보고 dry aging도 해보았는데 dry aging은 확실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 맞고요. 버려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안심 해체에 사용할 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통 셰프들은 이런 보닝 나이프, 발굴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가정집에는 많이 없을 테니 저는 요 paring knife라고 하는 과도를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고기를 소분할 때는 요 셰프 나이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날카롭지 않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고기도 잘리지 않을 테니 칼 가는 법이 궁금하시면 캐삼 칼 연마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개봉합니다. 테일 쪽에 공간이 많으니 칼로 살짝 열어주고요. 손가락으로 쭉 갈라줍니다. 칼로 그냥 그어버려도 되지만 비싼 고기에 흠집을 내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튼 핏물이 밑에 많이 고여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조심스럽게 안심을 꺼내고 핏물은 따라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안심의 겉면을 페이퍼 타올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닦아주시고요. 저렇게 계단처럼 지방층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 반대로 돌리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뒤집어 보시면 실버 스킨, 근섬유들과 팻, 지방층이 있는 것이 보이시는데요. 여기서는 최대한 칼을 대지 않고 손으로 분리할 수 있을 만큼만 제거해 볼게요. 저런 지방 조직들은 손으로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니 조심조심 제거해 주시고요. 지방은 버리지 않고 다음 영상에 쉑쉑버거 만드는 법에 사용할 테니 기대해 주소. 저렇게 지방을 제거하면서 체인 부위와 헤드 부위를 나누어 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손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칼을 사용해서 우선 체인 부위를 먼저 잘라주도록 합니다. 자르는 경계선은 손으로 벌려보았을 때 보이는 경계선을 따라서 쭉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헤드 부위를 잘라줍니다. 이 부위는 자르지 않고 최대한 남겨서 스테이크용 명주실을 묶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그냥 잘라버리고 저 부위만 스테이크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 선택은 여러분이 잘하소. 자, 여기서는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저는 헤드를 왼쪽으로 오게 돌려주고요. 실버 스킨, 근섬유를 제거해 줄 겁니다. 실버 스킨의 경우 짧게 조리했을 때 아주 질긴 부위이기 때문에 스테이크 고기에 붙어 있을 경우 좀 불쾌한 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고 있고요. 다만 적당한 온도에 오래 조리했을 경우 쫄깃하고 맛있는 식감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실버 스킨 위에 지방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자르지 마시고 저렇게 칼날을 세워서 긁어주시면 고기에 손상도 안 가고 쉽게 제거가 가능해요. 아무튼 저는 중간에서 시작해서 헤드 쪽으로 쭉 제거하는 방법을 쓸 건데요. 손으로 실버 스킨을 잡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짝 칼집을 내서 오른쪽으로 실버 스킨을 덜렁거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충분히 잡고 있을 공간이 생기지요. 그리고 이제 칼을 대고 최대한 톱질을 하지 않고 밀어서 벗겨준다 생각하시고 칼을 밀어줍니다. 밀리면서 실버 스킨의 공간이 더 많이 생기니 손으로 꼬아서 힘이 더 잘 전달되고 있죠. 끝까지 칼이 가면서 깔끔하게 실버 스킨이 제거되는 모습이고요. 칼이 왼쪽으로 튕길 수 있으니 옆에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남은 실버 스킨들도 같은 방법으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캐삼 잘 제거가 되면 저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제거가 되면 칼집이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면 매끈한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칼을 지그재그 톱질을 해서 제거했을 경우 표면이 울퉁불퉁 지저분해지겠죠. 저는 이렇게 하면 깔끔하다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집에서 하시고 상관없는 분들은 모양이 더러우면 어떻겠습니까? 맛만 있으면 되지. 그냥 톱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안심을 다시 반대로 뒤집으시면 계단형 지방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소의 갈비뼈와 붙어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왜 모양이 이런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스테이크로 먹었을 때 약간 질긴 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윗부분만 약간 돌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쓰는 테크닉은 칼을 대패처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손잡이와 가까운 칼날 위에 살포시 올려 미세한 높이를 조절해주고요. 뒤에서 보면 저렇게 엄지가 튀어나온 만큼의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진짜 대패처럼 위에서 아래로 조각하듯이 지방층을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울퉁불퉁한 면이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안심을 손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 붙어있는 지방도 살짝 제거해주고요. 여기 헤드와 몸통 사이에도 보시면 지방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계속 제거하다 보면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겉면만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적당한 지방은 좋은 맛을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잘랐던 헤드 부위를 작업해 볼까요? 여기도 약간의 실버 스킨이 존재하는데요. 고기 안쪽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다 제거하려고 하면 고기가 난도질 당하니까 최대한 겉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거했던 체인 부위를 손질합니다. 여기는 지방, 근섬유가 다 붙어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스테이크로는 부적합한 부위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는 이 부위만 따로 모아서 햄버거 패티를 만들 때 쓴다거나 비프 보르기뇽 같은 레드와인 비프 스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한국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위는 소고기 묵국을 만들어 보려고 손질해 줄 겁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실버 스킨은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시간으로 오래 조리하면 쫄깃하고
바삭하고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깍둑 썰기해 주도록 할게요. 트레인만 따로 무게를 재보니 615g 정도 나오더군요. 이 정도 양이면 2, 3인용 소고기 묵국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조리 영상은 조만간 업로드하겠소. 자, 이제 중요한 텐더로인 스테이크 소분합니다. 아까 손질한 헤드 부위 끝부분만 살짝 자르고 안심 스테이크 덩어리 2개를 만들어 줍니다. 몸통 부위도 작업 들어가고요. 테일 부위는 너무 얇기 때문에 잘라서 접은 후에 붙여주는 레스토랑도 있고요. 그냥 잘라서 다른 요리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테일 부위는 버거 패티로 사용할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끝부분만 버거 패티용으로 남겨둡니다. 이제 스테이크용으로 자르기 시작하는데 보통 레스토랑에서 파는 사이즈는 8언즈 226.8g 정도고 보다 큰 것들은 10언즈 283.5g 정도로 팔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 먹을 거라서 6개는 150g 정도로 하고 나머지 4개는 200g 정도로 해서 총 10개 만들어 봅니다. 자, 이제 남은 지방과 살코기를 썰고 다져서 버거 패티용으로 만들어 볼게요. 집에 고기 다지는 기계가 있으시면 그냥 넣고 갈아버리시면 되고요. 저는 없는 관계로 칼로 합니다. 고기를 최대한 길고 얇게 잘라주시고 작은 깍둑 썰기 하신 후에 마구 다져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살코기와 지방 비율도 약 7:3으로 버거 패티 만들기에는 딱 좋은 비율이네요. 이걸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쉑쉑 버거 레시피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코스트코에서 사온 안심을 모두 해체하면 저렇게 구분돼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150g 스테이크용 6개, 여기는 200g 스테이크용 4개, 여기는 소고기 묵국용이고요. 여기는 버거 패티용으로 분리해놨어요.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드시면 되고 저처럼 아닌 분들은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두고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해삼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소. 그럼 안녕히 가소. 해삼 구독 눌러 주세요. 해삼